안녕하세요. 통증 치료의 마지막 병원 고난이 원장 권기중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침 치료를 받으러 오셨다가 원장이 빨리 낫는 방법 없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럴 때 제가 가장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치료가 바로 경락약침 치료입니다. 경락약침은 제가 임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무기이자 한의학 치료의 속도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준 게임 체인저입니다. 경락약침은 단순히 한약을 주사기로 넣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경혈이 가진 전신 조절 능력과 천연약물이 가진 강력한 생화학적 치료 효과를 결합해서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을 최단 기간에 폭발적으로 깨우는 치료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왜 이렇게 약침을 신뢰하고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녀봐도 완치되지 않는 고질적인 통증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실 겁니다. 먼저 약침 치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약침은 글자 그대로 약과 침을 하나로 합친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의원에 가면 침을 맞는데요. 이 침은 우리 몸에 물리적인 자극을 줍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자극해서 치료 효과를 거두는 거죠. 하지만 침 자체에는 어떠한 화학적인 성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약은 어떨까요? 한약은 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약 성분이 온몸에 퍼져나가서 아픈 곳을 치료해주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아픈 무릎이나 허리까지 약 기운이 가려면 위장을 거쳐서 소화, 흡수, 대사 과정을 다 겪어야 합니다. 약침은 이런 침과 한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순수 한약재에서 추출하고 정제한 치료제 약물을 경혈에 직접 주입해서 치료 속도를 높이고 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약침을 쓰면 침 치료와 같은 물리적 자극 효과를 보면서 동시에 약물이 환부에 직접 작용하는 화학적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는 약침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양방의 주사치료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양방주사는 주로 통증이 있는 부위나 혈관에 직접 약물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경락약침은 통증 부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지도인 경락과 경혈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방금 경락과 경혈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경락과 경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보세요.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도 있고 물을 나르는 수도관도 있죠. 이것처럼 우리 몸에도 신경이라는 전선과 혈관이라는 수도관이 얽혀 있습니다. 경락은 이 신경과 혈관이 아주 밀집해서 지나가는 일종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경혈은 그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있는 톨게이트 같은 거점이죠. 그렇다면 약침을 이 경혈에 넣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불이 났다는 건 근육이나 인대에 관절에 통증이 생겼다는 건데요. 이때 단순히 아픈 부위에 주사를 놓는 건 소화전에서 호수 하나 끌어서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경혈에 약침을 놓는 건 그 구역 전체를 관할하는 소방서의 비상벨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구역의 모든 소방차들이 총동원되어서 불을 끄는 거죠.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경혈 부위를 살펴보면요. 다른 피부 조직보다 신경말단과 림프관, 미세혈관이 2배 이상 밀집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경혈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현대 해부학이 밝혀준 겁니다. 약침은 이렇게 경혈이라는 스위치에 물리적인 신호를 줌과 동시에 약물이라는 강력한 화학적 신호를 줌으로써 뇌와 척수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고쳐 라는 신호를 아주 강력하게 보내는 치료법입니다. 단순히 통증이 생긴 부위의 통증만 억제하는 국소치료가 아니라 온몸의 조절작용을 일으키는 매우 근본적인 치료법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약침의 작용 메커니즘을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자들이 임상에서 현미경과 MRI 검사를 통해 찾아낸 결과들입니다. 첫 번째는 봉약침의 통증 제어 메커니즘입니다.
2001년 통증 분야의 세계적 권위진 페인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관절염이 걸린 쥐에게 봉약침을 시술하고 척수신경을 관찰했더니 통증을 느끼게 하는 T-포스라는 단백질 발현이 억제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침이 단순히 마취제처럼 감각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계를 조절해서 스스로 염증을 끄도록 유도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경혈에 꼭 넣어야 되느냐? 경혈 말고 아픈 곳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005년 뉴로사이언스 레터스에 실린 연구에서는 fMRI를 이용해서 뇌를 촬영했습니다. 연구자가 환자의 손에 있는 합곡혈에 침자극을 주었더니 감정과 통증을 조절하는 뇌의 변형계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면 엉뚱한 곳을 자극했을 때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이건 손에 놓은 약침 자극이 뇌를 타고 전신으로 전달된다는 신경학적 연결고리를 시각적으로 증명한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렇다면 경락 약침 치료는 기존 주사 치료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핵심은 인체 지도와 내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 주사 치료는 아픈 부위에 직접 주사를 넣습니다. 이 방법은 직관적이고 효과적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잠시 증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원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약침은 아픈 부위뿐만 아니라 원인 부위, 즉 경혈에 약침을 주입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소화불량 환자의 경우는 배에 있는 중환혈에도 넣지만 간소 지실같이 등 부위에도 약침 넣습니다. 그러면 즉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앞서 논문에서 보셨듯이 경혈에 약침을 주입하면 연결된 장기의 운동성이 살아납니다. 단순히 아픈 곳에 불을 끄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전선인 경락을 타고 원격으로 장기를 조절하는 시스템 전체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약물 그 자체입니다. 기존 주사 치료에 주로 쓰는 스테로이드나 마취 진통제는 효과가 빠르지만 반복 사용 시에 조직을 약화하거나 내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약침은 천연물 유래 성분입니다. 억지로 통증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돕는 방식이라서 반복 시술을 해도 인체에 부담이 없고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약침 치료에 어떤 천연약물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40만 건의 약침 치료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4대 약침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봉약침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이독치독이라고 해서 독성이 있는 약재를 잘 정제해 고질병을 치료하는 데 써왔습니다. 봉약침이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치료법이죠. 봉약침의 핵심적인 효능은 단순한 진통이 아닙니다. 진통 효과를 넘어 면역계를 훈련시킵니다. 봉독의 주성분인 멜리틴과 아파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혈액과 면역세포를 아픈 부위로 급하게 보내줍니다. 이 과정에서 체온이 살짝 오르고 붓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열기입니다. 봉약침의 치료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2004년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겠습니다. 연구진은 류마티즘 관절염 모델에서 봉독이 염증 유발 효소인 COX-2의 발현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화학 성분의 소염 진통제가 하는 일을 봉독은 천연 성분으로 더 강력하게 해내는 것이죠. 또한 2005년 페인 저널의 연구는 왜 페인 스팟이 아니라 경혈에 약침을 놓아야 하는가를 증명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족삼리라는 경혈에 봉약침을 놓았을 때가 아픈 곳에만 약침을 놓았을 때보다 부종과 통증이 훨씬 빨리 사라졌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즉, 봉약침은 강력한 소염 작용과 경혈의 전신 조절 효과가 결합돼서 디스크가 터지거나 인대가 심하게 손상된 급성 염증 상태를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죠. 최근에는 병원에서도 봉독을 정제한 아피톡신이라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완화 및 염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약침은 스테로이드나 막시처럼 조직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류를 개선해서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자아거 약침입니다. 자아거는 임태반의 한의학적 명칭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자아거가 규혈이 쇠약하고 몹시 여인 것을 치료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자아거가 세포 재생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죠.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고 무릎 연골이 닳아도 복구가 안 되죠. 그런데 자아거 약침에는 이런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드는 성장인자가 가득합니다. 간세포 증식인자, 신경세포 증식인자, 상피세포 증식인자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다시 분열하고 재생해라 라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2014년 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이를 증명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아픈 부위에 자아거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그 부위의 콜라겐 합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새로운 혈관이 빠르게 생성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너덜너덜해진 연골 주변 조직을 복구하는 데 자아거가 왜 필수적인지 말해주는 겁니다. 자아거는 피로회복 효과도 놀랄 정도로 뛰어납니다. 2012년 이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만성 피로 상태에서 자아거 약침을 맞으면 근육 내 피로 물질인 젖산이 빠르게 분해되고 운동 지구력이 향상된다고 나옵니다. 갱년기로 지내기 말라서 안면 흥조와 관절통이 오는 어머님들, 혹은 번아웃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직장인들에게 자아거 약침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생명력을 리필해주는 보약 주사와도 같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자아거, 이 태반 주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주된 효능은 피로회복, 화약체질 개선, 자양강장, 갱년기 증상 개선이라고 써있는 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는 영지약침입니다. 영지버섯에서 추출하는 약물의 주요 성분은 트리테르페노이드와 가노데릭산입니다. 트리테르페노이드는 마치 염증 소화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속의 염증을 녹여서 없애주는 강력한 소화제죠. 또한 가노데릭산은 면역 조절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 자꾸 염증을 만드는 걸 적당히 조절해주는 현명한 조절사입니다. 영지버섯에서 나온 이 성분들은 정말 부지런한 청소부처럼 일합니다. 그가 있는 나쁜 물질들, 즉 염증 때문에 생긴 붓기를 싹 빼주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을 뚫어서 깨끗한 피가 잘 돌아다니게 해줍니다. 또한 쓰레기 같은 염증 물질들을 하나하나 치워서 그 부위가 깨끗해지게 만들어주죠. 2009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영지버섯의 트리테르페노이드 성분은 대식세포 내에서 염증 신호의 스위치를 끄는 역할을 합니다. NF-kB와 AP1이라는 핵심 신호 경로를 차단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인 INOS와 COX-2의 발현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염증 물질이 되기 전 단계에서 원천 공세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세포가 자극을 받아도 과도한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강력한 항염증 기전을 증명한 거죠. 2015년 같은 학술지에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는 영지버섯의 특정 성분인 가노데릭산 A가 염증을 잡으면서 동시에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맞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성분 역시 NF-kB 경로를 억제해서 IL-6나 TNF-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가노데릭산이 단순히 증상을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림프구의 증식을 조절해서 면역 과민 반응을 진정시킨다는 점입니다. 즉, 가노데릭산 A는 극성 염증을 가라앉히고 무너진 면역 체계를 정상화하는 이중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호두 약침입니다. 이 약침은 제가 진료실에서 담결림이나 만성 어깨 뭉침 환자분들에게 천연 윤활유라고 소개하면서 씁니다. 근육을 부드럽게 푸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근육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근육에는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뻣뻣하게 굳어서 뚝뚝 끊어질 듯 아프죠. 이걸 한의학에서는 조침, 즉 말라서 뻑뻑해졌다라고 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호두의 기름, 즉 양질의 지방산입니다.
호두 약침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근육이 뭉친 곳에 들어가면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윤활 작용입니다. 뻑뻑한 기계에 기름을 치면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호두는 근육 삼류 사이사이에 침투해서 근육을 물리적으로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둘째는 항염증 작용입니다. 근육이 뭉친 곳엔 염증 물질이 쌓여서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호두의 성분이 이것을 씻어내줍니다. 2011년 이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호두 추출물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실제 통증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2012년 푸드 케미스트리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호두의 항산화 성분이 근육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막아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젖산이 쌓여서 뻐근한 근육의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안 돌아가는 분, 승모근이 돌처럼 굳은 분들에게 근육이완제 대신에 이 호두 약침을 쓰면 약물 부작용 없이 근육이 사르르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경락 약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보신 것처럼 경락 약침 치료법은 과학적이면서 매우 근본적인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약침들의 효능 덕분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매일매일 목격합니다. 통증 때문에 꼼짝도 못하시던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밤잠을 설쳤던 분들이 꿀잠을 자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어떤 환자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셨다가 두 발로 걸어서 나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강력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만약 만성적인 통증이나 이 병원 저 병원 가봐도 낫지 않는 질환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락 약침 치료를 받아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통증 치료의 마지막 병원 고난의원 권기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